네, 안녕하세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습니다. 대규모 참수를 포함한 한 전선, 5가지 면에 관해서 5가지에 대한 그런 복합작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쪽 그 서태평양에 있던 링컨 항모 전단을 빼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라비아해 중동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그 어떤 솔루션이 왔을까? 예. 한번 그걸 또 살펴보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지금이 기회다, 이런 보고서를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이란 국민이 끌어올랐고 한 3만 명 정도 숨지는 대형 참사가 나서 이 체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란 체제가 엄청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1980년 이후, 1979년 이후 이제 46년 만에 뒤집을 때가 왔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로이터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란에게 그 핵에 관한 그런 그 협상, 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했고, 실제로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오와에서 발언을 할 때 실제적 발언은 이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에도 이란에게 동일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딜에 동의해라. 좋게 말로 하자. 이란은 안 했죠. 그래서 아닌 밤중 홍두깨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팼습니다. 이란을 크게 파괴했죠. 이번에 또 이란을 패게 된다면 훨씬 더 지독할 겁니다. 이란 지배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이오와에서도 비슷한 문맥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딜, 거래라고 쓰고, 이건 무조건 항복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번 딜이 우라늄에 관한 것, 즉 비핵화에 관한 것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란 그 정치 체제의 변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그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주화로 나갈 수 있도록 이행해라. 안 그러면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지금 뒷문을 열어준 셈이잖아요. 베네수엘라 보면. 이란한테도 야, 너희들 다 망명 허락할 테니까 정권 곧게 남기고 가. 뭐 이런 얘기가 거기까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지원 끊고 민주화해라, 이거가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핵화로 한정된 버전이든 혹은 포괄 종합된 버전이든 결국 딜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신정 전체주의 체제는 외부의 적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외부에 이런 흉악한 그 적이 있고 바깥 세상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를 따라라. 이게 이제 신정 전체주의의 어떤 그 국민들을 세뇌하는 핵심 명제인데,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딜에 못 나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항모전단이 2척이 집결했죠. 한 척은 지금 가 있고 다른 한 척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아르마다, 대함대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먼저 간 거는 남중국해에서 빠져나간 링컨 항모 전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중국해가 빈집이 되지 않았을까? 뭐 시진핑이 중국인민해방군 지도부를 해체했다고 해도 결국 안보 공백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개념부터 좀 정리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또 외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링컨 항모가 남중국해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어감상, 야, 얘가 평소에 남중국해가 주요 활동 무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링컨 항모가 1월 초에 남중국해에서 시위성 기동을 한 거예요. 시위성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얘가 어디 있는 애인데 필리핀 해랑 동인도양에 있습니다. 이 칠함대는요, 그 인도 그 아대륙의 맨 끄트머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칠함대고요. 그러니까 동인도양은, 서쪽은 오함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트럴 커맨드라 그러나 중부정부 사령부 산하예요. 그래서 오함대의 그 모항은 바레인이에요. 이란 코앞입니다. 그게. 네, 바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함대에서 활동하던
링컨함이 이제 말하자면 오함대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칠함대에서 활동할 때 그럼 어디서 했냐? 주 활동 무대가 남중국해가 아닙니다. 남중국해는요 시위성으로 잠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저길 주 활동 무대로 항모가 잡을 수가 없어요. 깨지면 5천 명이 죽는데 한 번에. 저기가 그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의 아주 그냥 짭짤한 밥이 되는 그 거리예요. 저기 남중국해라는 게. 그래서 중국이 자기 근처에 대해서는 약 1000km, 1500km, 1600km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를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그래서 문재인의 그 항모 이건 아주 그 간첩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방력을 소진시키려는 아주 악랄한 얘기다. 우리는 실제적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항모를 가지고 뭐 이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가 성격이. 제가 그걸 거듭 얘기를 했었고 그 덕분에 밀덕들한테 욕도 좀 먹었죠. 철없는 밀덕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인도양과 특히 필리핀 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링컨함이. 그 아까 그 남중국해는 그럼 어떤 데냐? 예, 남중국해 남부는요 굉장히 얕아요 바다가. 저거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한 130m 아래였었기 때문에 땅이었었습니다. 남중국해 맨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레이 반도 앞,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 이제 그 서북부 여기요. 예, 거기는 땅이었었어요. 그걸 이제 거대한 땅이기 때문에 그 순달랜드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평균 깊이가 100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m도 안 돼요. 서해가 평균 깊이가 45m잖아요. 그러면 공격 원잠이 작전을 못 하죠. 버지니아 원잠 같은 게. 보통 그게 한 200~300m는 최소한 돼야 작전을 하거든요. 600피트 이렇게. 그럼 작전을 못 하니까 공격 원잠은 원래 항모 전단을 호위해 주는데 항모 전단을 호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아래는 너무 낮아 가지고 평소에 저기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기가 그렇고 남중국해 윗부분은 저거는 중국의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에 아주 밥이 되는 그 거리이기 때문에 또 주요 활동 무대로 삼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가끔씩 들어가서 시위하는 데예요. 그럼 얘는 평소에 어디서 하냐? 필리핀해와 동인도양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니 오함대에는 항모가 없는 거야? 항모 전단이? 왜 얘가 거기로 건너갔대? 오함대에 있던 포드가 저기로 빠진 거예요. 카리브해로 베네수엘라 목조를 하고 제랄드 포드 함이. 그리고 아이젠하워 함은 오함대에 있던 아이젠하워 항모는 지금 정비 중이고요. 그래서 서태평양에 있던 링컨 함을 저기로 뺀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태평양 쪽에 항모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좀 그렇잖아. 서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잠시 세뇌 탈출 도움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은 회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뇌 탈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펜타 작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참수, 석유 인프라 파괴, 무장 저항 세력 형성, 방송 하이제킹, 스페이스X 이렇게 될 거예요. 이라는 인구가 9천만 정도 되죠. 인구가 거의 1억에 달하고 면적이 한반도에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8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대 국가죠. 이런 나라 잘못 진입해도 뭐 지상군 진입해도 지상군 전쟁으로 이게 답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만 명 생목숨이 학살당해 있고 국민들이 끌어올라와 있으니까 저항의식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해야 돼요. 하면은 그 하이브리드 전쟁은 저렇게 5가지로 갈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규모 참수는 이슬람 전체주의 요직에 있는 자들 수십 수백을 동시에 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인이 하나가 아니라 뭐 IRGC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군 그 핵심 요직에 있는 자들 뭐 이런 그다음에 석유 인프라를 파괴해 버리죠. 이란의 돈줄이 다 끊기는 거죠. 그다음에 무장 저항 세력을 순식간에 뭐 일주일 정도 거기 버티면서 접촉을 해서 미리 다 이제 이란도 이제 많이 틈트여 있을 거예요. 그동안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무기를 무기국을 털어서 제공을 하든 무기를 공수해서 제공하든 그래서 무장 저항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 이제 심리전이죠. 방송을 하이제킹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EC-130J 코만더 솔로 이거 한반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예. 저거 뭐 모든 텔레비 방송 주파수, 모든 라디오 방송 주파수 다 다룰 수 있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애예요. 저걸로 공중에서 때려버리면은 뭐 그렇죠. 지금 방송국도 얼마 전에 하이제킹 해가지고 이 지상파 방송에 갑자기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나왔었잖아요. 레자 팔레비.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송국을 하나 공중에서 차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그 안테나,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저걸 뭐 한 10,000개쯤 뿌려버린다든지, 뭐 5,000개를 뿌린다든지, 그럼 핵심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아마 요새 저렇게 접시형 말고요. 손바닥보다 좀 큰 그 패드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한 5가지를 병행해서 할 텐데, 그러더라도 만만치 않은 작전이에요. 일단 사우디와 UAE가 공식적으로 미 공군이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뭐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은 걔도 옛날에도 그랬어 항상 노상 징징거리는 소리야. 지들 딴에는 보험 든다고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는 그 트럼프가 미리 움직이려고 할 때 뜯어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고 전 봐요. 요번엔 뭐냐면은 진짜로 걸프 아랍 왕국들이 보기에도 이번에 패면은 이거 이란의 레짐 체인지 체제 변경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자유이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입헌 군주국이든 자유공화국이든 자유이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유공화국은 미국 같은 체제고 자유입헌 공화국은 뭐 말하자면 덴마크, 영국, 스웨덴 다 왕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데들이죠. 그럼 자유이란은 걸프 아랍 왕국 최대의 악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 왕국들한테 국민들에게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 아랍 왕국들 특징이 있습니다.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개판이에요. 사우디 헌법 없어요. 그럼 사우디에 지금 미군 기지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과 조약이 있냐? 조약도 없어. 그러니까 제도화라는 컨셉이 없는 데들이에요. 저기가.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심지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뽐뿌질해가지고 피값으로 그렇게 PLO가 떴을 때 그 뜬 게 1900 언제 저기 뮌헨 올림픽 테러니까 그때 떴죠. 1973년, 72년이겠죠. 올림픽이 열리는 해니까 사회 배수가 돼야 되니까 72년에 떴을 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헌법이 없잖아요. 제대로 헌법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또 저기 뭐 하마스가 들고 나가서 딴살림하니까 이제는 아랍파트 죽을 때까지 없었어요. 죽고 나서도 간신히 만들었든가 말든가 해서 한쪽에서는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뭐 복잡해요 거기. 그 아랍파트 언제 죽었는데 72년부터 따지면 한 30년 있다 죽었어. 그리고 그 바깥에서 그 피상사가 가지고 벌어들은 거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2인자쯤 되면은 뭐 욕조가 황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 욕조 크기가 뭐 이만하죠. 굉장히 음탕한 그런 목욕탕을 집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런 정도인데 왕이 그 아랍 걸프 왕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저기는 이거는 현대적 국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인구 1억짜리. 인구 1억이 되려면요. 아랍권에 덩치 나가는 나라는 다 모여야 돼. 이라크, 시리아, 그렇죠.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까지 하면 그게 한 9천만 돼요. 그러면 그게 이란 한 9천만이랑 맞짱을 뜰 수 있어. 이란이 그 정도 체급의 나라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얘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엔 저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심각하든 안 하든 간에 미국이 영공 가로질러 가는데 어떡할 텐데, 사우디가. 거기다 이거 천공 쏠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 저지르면 저지르는 거예요. 또 요번에 일을 저지르게 되면 후티가 날뛸 겁니다. 후티는 이미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면 후티 입장에서는 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마찬가지다. 자기들 뒷배가 이란인데 이란이 체제가 붕괴하면 자기들도 하루아침에 하루살이 목숨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뛰겠죠. 혹은 또 거꾸로 다르게 판단해서 야, 우리 이제 종주국이 죽었으니까 우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거래해서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느 쪽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티가 만약에 날뛰게 되면 뭐 그거 대응하는 여건은 좋아졌어요. 올해 초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와 함께 남예멘 전체를 접수했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살색이 정부군,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이 후티. 근데 후티 지역이 저게 지역은 작아 보여도 인구로는 60에서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저 지역이 농경이 가능해요. 사우디도요, 농업 안 될 것 같아도요, 저 홍해 연변 쪽에 그러니까 제단가 그런 항구들이 있죠. 거기 근처들은 그 농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타레크 살레라고, 이거는 후티랑은 원수인데 또 그렇다 해서 정부군과 뭐 완전히 한 몸인 것도 아닌 뭐 좀 그런 데예요. 예, 제3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초에 사우디가 원래 이 살색의 대부분 지역을 UAE가 뒷배를 서가지고 불장난을 했죠. 남부과도위원회, 그러니까 Southern Transitional Commission인가 그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불장난하던 걸 문질러 버린 거지, 사우디하고 예멘 정부군이. 그래서 뭐 요번에 만약에 후티가 발작을 하면 후티를 완전히 소탕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후티를 밀어붙여서 축소시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습할 수 있는 경로는 수없이 많아요. 이게 특히 가장 힘들다는 테헤란조차 그렇습니다. 테헤란은 저 북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 그 해변에 있는 게 아니라 공습이 어렵다고. 그런데 이라크에 보시면 그 아시겠지만 미군 공군기지가 한 서너 개 있어요. 수백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라크에서는. 그러나 이라크 공군기지가 그때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란에서 엄청나게 이제 탄도미사일 쏘려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테헤란은, 물론 테헤란 말고도 뭐 각 주요 도시 다 때려야 되는데 테헤란이 제일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라서 테헤란을 찍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거쳐서 이라크 건너가서, 이라크에 뭐 천공 아직 안 들어갔잖아. MD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랍 쪽에 이 무기 판다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잘 협의해 가면서 팔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1600km 갑니다. 이게. 그러면 UAE의 미군 기지에서 테헤란, 이거 1400km예요. 사우디에서 테헤란, 이건 1500km입니다. 사우디 가운데 있는 공군 기지에 저거. 네. 그 다음에 아라비아해에서 테헤란, 아라비아해 항모에서 테헤란, 이거 1800km 나옵니다. 동지중해에서 테헤란, 동지중해 키프로스 섬 앞에서 테헤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항모에서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 거쳐서 들어가는데, 시리아나 이라크가 영공 통과를 막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인지경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죠. 그 1400km 나옵니다. 최근 중국 화물기 약 30대, 정확하게 26대라고들 얘기하는데 테헤란에 도착했어요. 주로 방공 시스템이나 무슨 전자전 장비 이런 걸 싣고 왔을 거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에서 항모가 빠졌어. 그 뭐 이제 마지막 빠질 때 나타났던 자리가 남중국해니까 남중국해에서 빠졌어. 그런데 그러면 이거 비어서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시진핑이 아무리 인민해방군 저기 지도부를 해체하고 있다 그래도 이거 잠재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실 텐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신 개조형 강습 상륙함인데 이미 상륙함이 아니에요. 개조를 해서 저걸 정확히 표현하면은 F-35B 네메시스 지원함이에요. 좀 복잡하죠? 말씀을 드릴게요. 트리폴리를 배치했어요. 이게 이제 강습 상륙함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강습 상륙함과 달리 개조를 한 거라고요. 강습 상륙함을 하려면 저 뱃속에 상륙이랑 관계된 그 웰덱이라 그래요. 저걸 우물같이 생긴 뱃속의 데크다. 그래서 웰덱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기 안에 뭐 온갖 그 큰 상륙 장비들이, 그 상륙 병력들이 다 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강습 상륙함이라고 할 수가 없지. 상륙이랑 관계 없는 배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럼 이제 가파는 이제 F-35B를 위해 가지고 이제 더 강화했고, 저거 무슨 일종의 특수한 금속성을 더 위에다가 이렇게 그 아크 용접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서 얘가 그 내렸을 때 100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F-35B가 그 아래로 떨어질 때 그거를 1000도, 1600도인데 그게 그 합판을 손상을 안 시키게 만들어준대요. 받은 열을 가지고 옆으로 쫙 전도시켜서 날려버리니까. 어쨌거나 F-35B를 이제 잔뜩 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웰덱,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공간에 상륙 장비나 상륙 병력을 싣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기다가 900만 갤런, 3,400만 리터의 기름을 실어요. 무게로 27,000톤입니다. 27,200톤. 보통은 기름이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실어요. 그러니까 600만 갤런을 더 실은 거야. 300%가 된 거예요. 보통 다른 강습 상륙함 대비. 그래서 이거는 이미 상륙함이 아니야. 그럼 얘가 뭐 하는 애야 도대체? 일단 바다 떠다니는 거대한 기름 저장고인데
F-35B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F-35B가 활동하다 얘한테 앉아가지고 기름 채우고 또 가고 뭐 이런 거죠. 얘도 싣고 다니고. 얘가 핵심 운송수단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킹스델레온이에요. 여기 보이죠? 이게 한 20톤, 30톤 들어올릴 거예요. 슬링으로 들어올리는 저거가. 괴물 화물 운송기입니다. 저 대당 2천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화물 운송기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예? 뭐 사람들 먹고 마시는 물자 날리는 것도 하겠지만 무인 발사 차량 시스템을 움직여요. 이건 네메시스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함 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네이버 스트라이크 미사일 NSM이라 그러죠. NSM 두 발이 실리는 무인 발사 차량이에요. 지금 저 발사 차량. 예. 저게 한 300km 갈 겁니다. 예, 300km 이상 갈 거예요. 저 무인이에요. 그러면 킹스텔레온이 중국 배가 다니는 요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섬 혹은 암초, 뭐 한 10평짜리 암초, 그 위에다가 이걸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딱 거기다가 밤중에 딱 그 어둑어둑할 테고 뭐 낮이라도 해면에 쫙 해수면에 붙어가지고 쫙 이동해서 갖다 놨는데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누구도 몰라. 그렇잖아요. 해수면에 쫙 붙어서 갖다 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배 이거 오면은 그냥 쏴버리는 거죠. 이게 네메시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서해는 이 섬이 많은 천해, 리터럴이란 말이에요. 얕은 바다. 섬이 한 600개쯤 되는데 90%가 이게 서해가 무인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수리온이 한 2.7톤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매달아서 올라가면 우리가 좀 요번에 저기 어디야 산불 할 때 수리온 좀 고쳐서 한 3톤 정도 물 3,000리터 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3톤은 든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무슨 뭐 저거 뭐지 기아박스 동력 전달 장치 좀 손봐서 만약에 우리가 한 4톤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형 네메시스 만들면은 뭐 4톤 이하 나오거든. 한국도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또 블랙호크로 하면 한국도 해요. 한국도 블랙호크 갖고 있으니까. 또 치누크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뭐 예를 들어서 300대 뭐 400대를 평소 육지나 연육이 돼 있는 섬 기지에 갖고 있다가 그냥 픽업해 가지고 헬기로 그냥 뚝뚝 떨어뜨리면 유사시에 아주 강력한 반접근 지역 거부가 되죠. 그 섬에서부터 300km 안은 다 죽으니까. 그때 만약에 400km 나가는 걸 했다 그러면 그 섬에서 400km 안은 다 죽는 거예요. 잘못 까불면.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열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열도에는 저기 토마호크 무인 발사 차량이 저기 미 해병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도련을 중국이 이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진짜 못 건드려요. 죽습니다. 진짜 건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란을 손을 보려고 보니까 이게 걸프 아랍 왕국 문제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손 볼 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손 보려고 하니까 이제 항모가 필요해서 칠함대에서 활동하던 필리핀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이제 링컨함을 빼갔고 링컨함을 빼가면서 빈자리에 강습 상륙함을 개조해서 F-35B 및 네메시스 지원함으로 개조한 트리폴리함을 갖다 놨고 정확히 표현하면 네메시스 지원함이죠. F-35 지원도 하고 F-35B도 그렇죠. 이게 기름 저장고니까 그리고 거기 정비시설 좀 두면 엄청 지원할 수 있죠. F-35B와 네메시스 지원함이죠. FN 지원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된 그걸 갖다 놨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메시스 시스템은 네메시스 무인 발사 시스템은 그건 한국에서도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시스템이고 세계는 이렇게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징징거리면서 아니 주한미군은 우리를 뭐 핵구산 줄 테니까 북한은 니들이 막아라 하면서 그 무책임한 소리를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게 무책임한 소리예요. 우리 자주국방 잘해서 세계 5위 군사국 강국인데
미국은 우리한테 ISR과 해구산만 제공하면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핵, 비핵 공동작전만 해주면 돼. 그러면 북한은 우리한테 껌값이라고. 그 다음에 대만이 침공받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대만이 침공받으면 우리 생명선인 그 항행의 자유가 다 깨지는 판인데 앉아서 죽어요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야지. 물론 우리가 군을 동원해서 그쪽에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뭐 북한이 날뛸 테니까. 그러나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좀 더 큰 판에서 놀게 된다라는 거를 그걸 시비를 걸어서 미리 족쇄를 채우려고 막 수갑을 들고 주한미군 앞에 가서 주한미군 기지 앞에 가서 지금 시위할 판이잖아. 아니 주한미군이면 한반도 평화지 이게 왜 이게 동북아 전체랑 연관되냐 우리가 기지국가냐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좌빨 애들이. 또 이쪽에 이른바 우파라는 사람들 자측 우파 저는 우파도 싫은데 왜냐 좌파가 좌파다워야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우파를 하지. 저거 완전히 시래기 독극물 같은 놈들인데 저거 반대한다고 제가 우파라 그러기가 쪽팔리잖아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의 연결을 보고 있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면사적 변화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